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의 자유를 사랑하는, 경제와 시장을 사랑하는 주식하는 전선생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선거에 따른 정치 테마주를 한번 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통합당은 거의 괴멸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고, 추후 국정 운영에 어떤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렇게 176석, 62% 과반수가 훨씬 넘죠. 그리고 통합당은 34.2%로 거의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멸적인 이런 참패를 당했습니다. 어제 휴일이었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입니다. 물론 지지하는 정당은 있지만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기존 정책들의 탄력을 받을 겁니다. 여기서 그 기존 정책 중에 하나는 대북 관련 어떤 그 정치 드라이브인데,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 대북 관련주들은 지금보다 좀 더 탄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단기적으로는, 정치인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의 상승과 몰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 테마주들은 워낙 많아서 여기에서는 제가 분석보다는 소개해드리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었던 그런 그 선거구가 이제 정치 1번지 종로인데요. 종로에서 그 이낙연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그 굉장히 큰 어떤 파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죠. 파란이 아니라 사실 예정된 결과이기도 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이낙연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유동성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남선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또 이제 TK 케미칼, 제가 여기서는 소개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 그리고 남성, 또 이월드, 그리고 HSD 엔진, 또 남아토건, 그리고 부국철강, 이런 종목들이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인데, 선거 전에 약간 상승을 보이고 선거 이후에 약간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대선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가능이 좀 있고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가장 또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면 패배를 함으로 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한 황교안 관련주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창재지라는 종목이 있고요. 한창재지는 선거 이전에도 이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말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한창재지, 또 잠시만요. 아세아텍. 제가 이제 대본이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중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건 이해를 해주세요. 인터엠, 또 국일신동,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오늘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여당이 어떤 괴멸적 패배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야당 지도부들이 거의 이제 싹 사라질 그럴 위기에 처했고, 정치 판도가 이제 크게 변할 겁니다. 여기에 기존에
어떤 뭐 기존 정치인들인 나경원이라던가 아니면 오세훈이라던가 아니면 김진태라든가 민경원기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황교안과 함께 이제 싹 사라질 거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지도부가 큰 물갈이를 만들어낼 텐데 여기서 이제 하나 살아남은 이제 사람이 하나 있죠. 시끄러운 스피커라고 불리고는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어떤 다시 중앙에 복귀가 있을 수 있고 이 홍준표 대표의 관련주들은 뭐 새우글로벌이라든지 새우글로벌 역시 이제 새우글로벌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새우글로벌이라든지 또는 이제 영화금속이라든지 동방성기, 뭐 두월산업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선제 이런 종목들이 홍준표 대표의 어떤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도 기존 정치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물갈이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야당 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야당의 인물로는 예전에 홍정욱 전 노원구청장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홍정욱 대표의 어떤 종목들도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KNN 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뭐 휘닉스 소재 그리고 디지털 조선인가? 탈조선인가? 디지털 조선 잠깐만요. 조선 디지털도 제가 디지털 조선이네. 이름도 헷갈려.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도 홍정욱 대표의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런 종목의 어떤 추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시면서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이라던가 돌아가는 내용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전산쟁이잖아요. 전산쟁이로 이번 어떤 선거 방송을 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 어떤 투표에 비해서 이번 선거 방송이 사전 어떤 출구조사가 좀 잘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전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어떤 괴멸적인 패배, 그 다음에 여당의 어떤 과반수 이상의 확보에 대한 그런 뉴스 어떤 이슈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미래통합당의 패배와 여당의 어떤 과반수 이상의 정말 어떤 미친 승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엔 아마도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고 사전 투표 출구조사는 거의 대부분 사전 투표가 아니고 이런 어떤 실제 투표 날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입력 데이터의 오차가 이번 개표 방송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이 이제 전산쟁이가 보는 어떤 입장의 어떤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데이터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를 가졌다 하더라도 입력 데이터에 오류가 있으면 결과물은 오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산쟁이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 테마주들을 당장 매수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그 선수들은 선수 나름대로 이제 주식 공무원이 말씀드리는 어떤 종목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식 투자자들은 뭐 제가 이제 한 방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사실은 뭐 홍정욱 통합 그 홍정욱 대표의 뭐 홍정욱 뭐 당선인도 아니고 예전에 홍정욱 주자의 어떤 이런 관련주들까지 한 방에 정리해주는 곳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한 방에 정리된 자료들을 좀 이해하시라는 말씀으로 이제 아침에 정치적인 테마주 관련들을 한 방에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최근 바닥권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그 저점 매수에 성공해서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죠. 나 떨어지는 칼날 잡았는데 주식공 뭐 이만큼 수익을 벌고 있다,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자랑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세미나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내면에 본인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어떤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IMF에서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입니다. IMF가 이 IMF의 약자가 이 IMF에서 최근 전 세계 그 성장률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여기 5.8이 보이실 텐데 이 5.8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2.9에서 마이너스 3.0으로 됐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2.9가 2020년 1월 달에도 역시 이 플러스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IMF가 마이너스로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유럽, 그 다음에 그 뭐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으로 마이너스 2% 정도이지만 뭐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5%의 전망을 내어놨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어두운 상태인데 지금 어떤 그 바닥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조금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IMF 누가 더 경제에 대해서 더 잘할까요? 저는 당연히 IMF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V자 반등 전략을 가져가는 전략과 나이키 모양이라든가 U자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짜 뭐 냉정하게 L자형이라든가 이런 전망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세미나 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종목을 사신다면 지금이라도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보유하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셔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여유 자금도 많지 않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는 또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은 돈을 들여서 종목을 사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고 돈이 들지 않는 공부를 하는 즉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비 지표도 8.7%가 전달에 비해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를 담당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 지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아무리 그 연준이 재정을 뿌려도 돈을 뿌려도 사람들이 심리가 살아나지 않게 되면 실물 경기 자체가 살아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다우산업, 나스닥 지수, S&P 500이 모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 지금 소비자 판매 지수의 하락은 제가 아까 8.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09년도에는 3.9%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을 하락을 하는 건데 그때는 3.9% 하락을 하고 연준이 그 양적 완화를 시작하자 다시 올라왔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조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과는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동학개미 운동의 그 성공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하루 쉬었는데 이게 이제 그 충격의 완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황을 마무리합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주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긴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안배하시고 체력을 안배하시고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에 대한 밸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자와 경자,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사랑하는 시자와 경자를 사랑하는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 주식공무원의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주식공무원 컨텐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빠이빠이, 짜잔.